점점점 더 개론이 중요해요. 그 음양이나 오행이나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가 점점 중요해져요. 그래서 내가 음양 오행에 대해서 혹은 오장육부에 대해서 혹은 경락에 대해서 좀 기초를 단단하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음양, 오장육부 이런 개념에 따라서 자유롭게 생각하게 되면 양방에서 불치병처럼 보이는 것도 한방에서는 또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처음 보는 질환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근데 질병 중심으로 접근하면 그 질병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족저근막염에 침 어떻게 넣어야 돼요? 뭐 위궤양에 무슨 약 좋아요? 그러면 접근이 안 돼요.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질환이 오면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든 환자가 음양 오행은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모든 환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준 선생님은 조선시대 때 족저근막염이 뭔지, GERD가 뭔지, COPD가 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치료하셨거든요. 그죠? 점점 우리가 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음양을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는 오행과 오장을 설명할 거고요. 세 번째는 정기, 신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음양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속성, 그러니까 반대되는 속성이죠. 이런 대립되는 속성을 바탕으로 자연의 모든 것, 천지 만물을 이해하려는 시스템, 그러니까 체계예요. 어떤 체계냐? 천지 만물을 이해하려는 체계예요. 지금 현대는 자연계를 무슨 체계로 이해하고 있죠? 자연과학, 고전 물리학, 혹은 우주는 뭐 천체 물리학, 뭐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는 만물을 이해하려는 어떤 인식 체계가 있어요. 음양 오행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신의 의지에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음양이라는 것은 지금 물리학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이성적이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이성적인 관점에서 자연 현상을 이해하려고 한 시스템 혹은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을 인체에 적용한 것이 한의학에서의 음양이론이에요. 무엇이 음이고 양이냐는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 무엇이 음이고 무엇이 양인지는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음양이라는 말 자체의 뜻, 그 음양이라는 말 자체가 해가 드는 곳, 그늘진 곳이란 뜻이에요. 이 음양의 한자의 왼쪽 부분이 언덕을 표시하고요. 언덕 옆에 해가 있느냐 그늘이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언덕이 있으면 한쪽은 해가 비칠 거고 한쪽은 그늘일 거 아니에요. 그걸 음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 음양이란 말 자체는 추상적인 정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동물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내가 개나 고양이 그런 거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죠. 음양이라는 것은 동물이 뭐예요? 했을 때 개나 고양이야 하는 거로밖에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동양의 독특한 인식론인데 추상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예만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열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 고양이, 거미, 그럼 새도 동물이에요? 새도 그렇지. 소, 말 하다가 사람은 아니겠죠? 사람도인데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죠? 서양의 학습 방법은 보통 추상적인 설명을 먼저 해요. 정의부터 하죠. 동물이 무엇인지, 생물이 무엇인지. 그래서 서양의 학습 방법을 탑다운, 정의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본다면 동양의 학습 방식은 bottom-up,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에 거는 알아서 해결해 하는 식으로 설명을 즐겨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옛날 고전들을 보면 차례가 없거나 차례가 매우 이렇게 비이성적인 논리적으로 차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차례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독서, 백편, 의자, 현 이런 말이 그런 말입니다. 줄거리도 초록도 요약도 없어요.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걸 커버를 덮고 나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100번을 읽고 나면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음양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도 그냥 수많은 리스트를 보는 거예요.
이 리스트를 골똘히 생각하면 그냥 아는 거예요. 뜨거운 게 양이고 차가운 게 음이고 햇볕이 양이고 그늘이 음이고, 그러면 건조한 것과 습한 것, 바짝바짝 마른 것과 축축한 것은 어느 쪽이 음이고 양일까요? 이거 혹시 모르겠는 분 있어요? 그러면 한의학 공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없죠? 예, 다 알겠죠? 내가 물이 음이라 그랬으니까 축축한 게 음이고 바짝바짝 마른 게 양이죠. 근데 생각은 해봐야 돼요. 빠르고 느린 거 어느 게 양일까요? 빠른 게 양이죠. 안쪽이 음이고 바깥쪽이 양이에요. 진짜 그런가요? 안쪽은 어둡고 잘 안 보이니까 음이고, 바깥에 있는 거 계속 딴 거랑 닿고 하니까 익스테리어가 양이 돼요. 그럼 피부와 장부는 어느 쪽이 음이고 양일까요? 이것도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쪽은 양이 되고 장부 쪽은 음이 돼요. 장부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장부는 양이 되고요. 가만히 저장만 하고 있는 장부는 음이 돼요. 그게 장과 부의 차이예요. 기준에 따라서. 그 왼쪽은 음일까요? 양일까요? 이거는 둘 다 돼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럼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왼쪽을 양이라도 되고 음이라도 돼요. 그럼 음양은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밀면 이게 치료예요. 이걸 이름을 갖다가 왼쪽을 양이라고 부르든지 오른쪽으로 부르든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왼쪽에 있으면 그냥 오른쪽으로 밀면 돼요.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밀면 되고. 그 음양이라는 것도 그냥 부호예요. 부호. 그래서 제가 대립되는 속성이란 말 썼어요. 자, 제가 지금 리스트를 한 점 썼지만 대립되는 속성으로 자연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설명이에요. 그죠? 리스트 잠깐 보고 설명도 하고 나니까 이 추상적인 설명이 좀 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런 체계로 치료도 하고 질병도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한의학, 중의학이라는 것이. 음양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태극마크. 음양은 이렇게 그려요. 근데 왜 물결 모양으로 그렸을까요? 이렇게 그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음양이 균형을 이룬 상태인데, 음양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면 건강한 상태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죽은 상태예요. 이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무극이 되는 거예요. 태극기라고 하죠, 우리가.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걸 왜 태극기라고 하는지도 여기 설명이 돼요. 태극은 꼭 무극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운동을 시작한 거고요.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으로 갈라져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시간도 공간도 다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태극은 없다라 그래요. 태극은 일시적으로 존재를 찰나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계속 변해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슬픈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피곤한 날도 있고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고 한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 완벽한 안식을 원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삶이 시작되기 전 무극의 단계예요. 죽음이에요. 이걸 평안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열반에 드는 거예요. 이 인생의 윤회를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의 음양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천지만물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 모양으로 했더니 어때요? 움직이는 느낌이 좀 나요?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완전한 평형이 될 수는 없어요.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할까요? 계속 평형을 이루려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죽는 거거든요. 결국 균형이 깨져서 병이 나는 거죠. 그래서 평형을 이루려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서양적으로 얘기하면 동적 평형, Dynamic Equilibrium. 평형은 평형인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평형이라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계속 서로 팽팽하게 밀고 당기는 거예요. 한쪽이 크면 날아가 버리든지 둘이 충돌해서 박살이 나버리겠죠. 이런 끊임없는 역동적인 균형이 자연의 음양의 균형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시사철의 변화가 음양이에요. 낮과 밤의 변화가 음양이에요. 어느 쪽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중간이 어디예요 하는 질문이랑 똑같아요. 그냥 그 중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반대되는 힘이 존재하고 반대되는 힘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서로 견제하면서 어느 하나가 많아지면 또 적어졌다가 또 너무 많아지면 컨트롤해요. 그걸 못 많아지게 해요. 그래서 너무 더워지면 그 다음에 야 이제 시원할 때 됐다 하는 거예요. 해가 너무 길어지면 동지가 지나면 조금씩 날이 길어지는 거고요. 이 균형이 한쪽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병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무너졌다가도 다시 이거 자신 스스로 되돌려요. 끊임없이 균형을 맞춰요. 우리도 단 거 계속 먹다 보면 짠 게 먹고 싶고 매운 게 먹고 싶고 근데 왜 놀다 보면 공부하고 싶지는 않을까? 그죠? 그것도 균형을 맞춰야 돼요. 놀기만 하면 이제 또 균형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은 계속 추워져요. 균형 못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게 음양의 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점은 또 왜 찍어놨을까? 번거롭게. 그죠? 물결 이제 이해하시죠? 물결로 표현한 것은 음양이 계속 서로 움직인다. 그리고 변합니다. 계속.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꼬리를 물고 계속 도는 거예요. 이 점이 찍어져 있죠? 이 점은 서로 안에 반대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음양은 완전하게 순수한 음이나 양일 수가 없고 그 속에 음이 있고 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인팁이야. 그래도 양적인 게 있어요. 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겁날 뿐이에요. 다 사람 만나면 좋아요. 근데 상처받고 그런 게 겁나는 거예요. 상처받고 그래서 겁나는 게 음이고 만나고 싶은 건 양이죠. 근데 그 크기 갖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 또 이거 동그라미로 그러냐? 음양을 그냥 네모나게 그리면 안 되나? 계속 서로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언덕에 그늘이 됐다, 양지가 됐다. 그늘이 됐다, 양지가 됐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계속 변한다는 사실을 표현한 게 동그라미예요. 낮과 밤처럼 봄철과 겨울철, 가을철처럼. 음양에 대해서는 느낌이 오죠. 이게 음양의 속성인데요. 이걸 교과서에는 어려운 말로 뭐 mutual transformation, mutual interdependence, mutual consuming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지금 이 정도 이해하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적용될까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 막 너무 긴장이 되고 두렵고 그러면 어떡하죠? 숨을 크게 들이쉬나요? 아니면 크게 내쉬나요? 내쉬죠? 한숨 쉬죠? 너 왜 이렇게 땅 꺼지겠다. 왜 이렇게 한숨을 쉬니? 걱정되고 두려워서 그래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내쉬는 건 음일까요? 양일까요? 음이에요. 내쉬는 건. 내가 부산나고 두근두근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이게 양이에요. 내가 자동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걸 내쉬어가지고 내 불안하고 막 요동치는 심장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심박수가 올라가거든요. 긴장하고 시험이 내일이고 그때 숨을 크게 내쉬는 작업을 계속하면 심박수가 떨어져요. 반대로 여러분들 졸릴 때는 어떻게 해요? 숨을 어떻게 쉬어요? 너무 졸려서 미치겠어요. 하품하죠. 하품이 가장 커다란 들숨이에요. 하품이라는 게. 그러니까 졸린다는 건 의미잖아요. 내가 몸이 처지니까 숨을 크게 들이셔서 산소를 들이쉬고 깨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숨 쉬는 게 음양의 가장 그냥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계속 음양을 조절해요. 졸리면 들숨을 더 많이 쉬고요. 긴장되면 날숨을 더 많이 쉬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날숨을 더 많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의식적으로 숨을 길게 쉬어야 돼요. 그런 얘기도 해요. 사람의 수명은 숨 쉬는 숫자래요. 숨을 계속 바투 쉬면 빨리 죽고요. 카운트가 빨리 되니까. 숨을 천천히 쉬면 그만큼 더 오래 산대요. 근데 우리 현대생활을 보면 음양이 다 깨져 있거든요. 이게 그냥 음양이고 치료예요.
그럼 깨진 음양을 가운데로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의식적으로. 이게 한방 치료예요. 침도 그렇게 놔요. 아래로 기를 끌어당겨주는 자리에다 침을 놓고요. 또 사람이 정신을 잃으면 위로 기를 끌어올려주는 머리끝이나 여기 인중이나 이런 데 침을 놔요. 양쪽으로 기를. 그 한방 치료라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다 이 메커니즘 안에서 움직여요. 여러분들 기운 없으면 인삼 먹지 않아요? 그 인삼은 양인 채 물인 거 약물일 것 같아요? 음물일 것 같아요. 인삼은. 그렇죠. 양인 물질이란 말이에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근데 기운이 없어지는 거니까 인삼은 들숨 같은 거예요. 들숨. 근데 여러분들 우황 청심환 같은 거 먹잖아요. 그거는 음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열이 올라가는 걸 낮춰주는 거예요. 모든 치료가 사실 음양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른 채로 계속 뭐 위궤양에 무슨 약 쓰고 COPD에 무슨 약 쓰고 한약이 되게 전통적인 한약이 되게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